네, 1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월드컵 관련 내용인데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16강 진출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밤에 있을 포르투갈전 신문들도 많이 다뤘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아침부터 이렇게 배가 아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일본이 또 조 1위로 16강 진출했다는 소식 방금 전에 들어왔죠. 네, 놀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배가 아프긴 하지만 대단한 건 대단한 거고요. 우리도 이제 그 아시아의 저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네. 한국일보 먼저 준비해 봤는데요. 포르투갈은 이전에 우리가 맞붙었던 우루과이 또 가나보다는 한 수 위 전력으로 평가가 되는 팀입니다. 다만 매서운 공격진에 비해서 수비가 다소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특히나 부상 등으로 인해서 좌측 라인이 모두 주전이 아닌 백업 멤버들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측면 돌파를 통한 득점 기회를 만드는 게 주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또 포르투갈은 현재 5명의 주축 선수가 옐로 카드, 경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와 경기에서 한 번 더 경고를 받게 되면 16강 경기에는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침 이번 경기 주심은 카드를 꺼내들기를 아끼지 않는 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이를 감안해서 경고를 받았던 선수들을 선발에서 제외하거나 나오더라도 소극적으로 뛸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다만 우리 선수단에서도 황희찬, 김민재 선수의 출전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베스트 11으로 출전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겨레 신문에는 우리가 꼭 이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호날두 노쇼 사건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2019년 7월이었습니다. K리그 올스타와 이탈리아 유벤투스가 친선전을 펼치는 날이었는데 호날두가 뛰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6만 5천 관중이 가득 찼었습니다. 하지만 사전 사인회나 기자회견은 물론 경기에도 1분조차 뛰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줬었죠. 이 사건 이후 국내 팬들에게만큼은 밉상이 됐는데요. 노쇼를 노골로 되갚아서 무실점 승리를 할 수 있길 바란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이번에 파업을 두고 강대강이다 이런 지금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하철이나 철도 파업에서는 협상이 타결이 됐지만 화물연대에서는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오는 6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정부도 이에 물러서지 않고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할 수 있고 또 종이업종 등에 대해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면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시멘트 분야에서는 출하량이 늘어났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일부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파업 참여자와 비참여자 사이 노노 갈등을 부추긴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1월 누적 무역 적자가 426억 달러로 발표가 된 게 파업의 부정적인 여론을 한층 더 자극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고요. 반대로 해외 노동계에서 우리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는 내용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중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장쩌민 전 주석의 지금 사망이 이번 시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는 장쩌민 추모 띄우기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장 전 주석의 사망으로 전국에서 백지 시위가 격화하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대적으로 추모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 격화된 시위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 전 주석 부고의 글자 수가 5,190자로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때에 비해서 더 길게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고 내용에도 그가天安문 사태를 잠재운 인물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시위가 격화하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홈페이지를 흑백으로 바꿔서 조의를 표하거나 메인 뉴스의 대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장 전 주석 사망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시위대는 당분간 추모 분위기를 관망하면서 대응 방향을 정할 걸로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일보에는 중국 런민대 재학생이 전한 시위 현장 분위기가 실려 있기도 했는데요. 이 런민대는 친정부적 학교로 꼽히고 있고 공산당 간부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걸로 알려진 학교입니다. 그런데 최근 런민대 학생 한 명이 양성이라고 알려지면서 학교는 기숙사 전체를 봉쇄하고 나섰고요. 하지만 이후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도 봉쇄가 계속되니까
이를 참지 못하고 런민대 학생 500여 명이 뛰쳐나와서 시위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은 그동안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다소 완화해서 민심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본 관련 내용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전수방위를 원칙을 지켜왔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움직임이 조금 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최근 70년 넘게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공격용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5조엔, 그러니까 우리 돈 약 47조를 들여서 동시에 장거리 미사일 10여 종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경우에는 사거리를 현재 200km에서 1000km까지 연장하고 전투기, 함정, 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도록 개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거리로만 본다면 중국 본토 주요 지역도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미국의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를 최대 500기까지도 구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상대가 무력 공격에 착수했을 때 반격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군비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착수가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서 사실상 평화헌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교수는 일본이 공격할 때 상대의 무력 공격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침략자가 될 수 있다면서 객관적 사실에 따른 공격 착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아주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한파 대책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을 보면 특히나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관련 인터뷰가 실려 있었는데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이어지면서 관련해서 안전대책이 마련됐지만 한파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기사였습니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작업 중지 명령은 있지만 노동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건 아니라고 하고요. 올겨울 한파를 앞두고 노동부에서 따뜻한 물 비치 혹은 휴게 공간 확보 등의 매뉴얼을 배포하기도 했지만 이 현장에서는 현실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은 현장 입구 같은 곳에만 한두 곳에 배치했을 뿐 진짜 노동자들이 필요한 곳에는 없다고 했고요. 휴게 공간 역시도 아주 좁게 형식적으로만 설치해둔 경우가 많아서 진짜로 들어가서 몸을 녹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바도 있는데요.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요.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